자, 가등기 담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는요, 문제가 사실 아주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등기 담보하고 실명법은 뭐 사례형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가등기 담보가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온 것은 별로 없긴 한데,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이 있죠. 법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요. 먼저 예약 당시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요. 피담보 채권액을 뭘 해야 돼요? 초과해야 돼요. 초과. 알겠죠? 초과. 예약 당시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등기나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소비대차는 뭐가 돼야 돼요? 준소비대차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정답의 1순위라는 것은 뭐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인데 이것을 뭐로 바꾼다? 매매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대금으로 바꾸죠. 공사대금이요. 매매대금, 공사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 매매대금이죠. 그럼 매매대금하고요. 매매대금하고 플러스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 있죠. 소비대차 그러면요. 이것은 또 안 되죠. 그래서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 그러면 안 돼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매매대금 없죠? 그러면 없고 소비대차가 나오면 그때는 또 돼요. 매매대금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하고요. 소비대차란 말은 뭐란다? 대여금 채권. 대여금.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 채권이죠. 빌린 사람은요. 차용물 이렇게 차용물의 지급에 가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고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고려청자죠? 고려청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등기 등록하지 못하니까. 자동차는 돼야 안 돼? 되죠? 등록을 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명인방문, 농작물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잖아요. 이것은 적용이 안 돼. 왜 안 되냐? 이것은 민법에서 적용해.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에 적용하니까 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딱 한번 우리 전세권만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해야 돼. 이때 초과는 뭐냐면 선순위 것은 포함하지만 후순위는 포함을 안 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여기서 갑이죠? 갑이 5억이잖아요. 5억. 5억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을이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선순위는 포함을 하지만 후순위는 포함 안 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산금 정할 때요. 청산금을 통지할 때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통지한다. 그러면 큰일 나. 후순위는 통지하지 않는다. 뭐만 통지한다? 선순위만. 그래서 여기요 5억이죠. 여기는 3억을 빌려. 3억. 그러면 여기가 더 크죠? 가담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 3억이 비싸. 빌린 돈이 3억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보다 이게 더 크죠? 빌린 돈이 더 크죠? 그럼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의 미달이죠. 미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게 중요해. 알겠죠? 선순위를 두 개 더하면 6억이 되잖아요. 5억이고 6억이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시험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가담법은요. 됐죠? 그 다음에요. 이건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5억을 주고 여기요 2억을요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라고 나서 을한테요 가등기한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 가등기를 뭐란다?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양도 담보라고 얘기해요. 양도 담보. 이 사람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등기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등기돼 있죠? 소유자다 아니다? 여러분 양도 담보권자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등기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등기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 뭐?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소비대차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을 말한다?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알겠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란다?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여기서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고. 과실 수취권,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에게 가. 채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언제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을 때. 채권자에게 이전에. 그 전까지 누가? 채무자 설정자가. 됐죠 지금? 그런데 봐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이 소유자는 보여? 을이 소유자로 보여? 을이 소유자로 보이죠? 뭐가 있으니까? 등기 있으니까. 그래서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선인 경우 소유자, 악인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선인 경우 소유자, 선인 경우.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시험이 그럼 뭐라고 나오냐?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청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했다. 청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했다.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병이 누구이다? 선이이다. 그럼 병이 뭐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말을. 여기서는요, 선의의 제3자,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양도담보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갑이 만약 을한테 돈 1억 갚죠. 2억 갚죠. 2억 갚으면 어떡한다?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2억 갚고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말소. 말소하잖아요. 이 말소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이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이 사람이 소유권, 채권, 물권. 그러니까 돈을 갚죠.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려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래서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가 있고 난 후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채무자인 갑이 매도인 갑이요. 지금 뭐죠? 등기 말소 청구하죠. 그래서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물권적. 자, 이 정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등기법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12조에 뭐라고 하나? 12조에요 귀속 청산하고요 처분 청산하고 이렇게. 처분 청산은 뭐다? 경매예요. 그럼 처분했다는 건 뭐예요? 제3자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공적이라. 공적실은. 그럼 공적으로 하는 것은 경매로 처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기속 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적 실행이에요. 사적. 개인적으로 할 때는 처분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내가요 돈 빌려고 저당 잡았잖아요. 아니면 저 가등기담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안 갚으니까 내가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사적으로는 처분을 못해요. 사적으로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다?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걸 귀속이라고 그래요. 물건이 아까 얼마짜리죠? 5억. 빌린 돈이 얼마죠? 2억. 그럼 5억에서 2억 빼면 얼마예요? 3억. 3억을 주고 내가 먹는 거, 그걸 귀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먹을 수는 있어도 남한테 팔아가지고 2억을 받아올 수는 없다고. 그래, 사적 실행에서 처분 청산은 없다고. 처분이라는 것은 오로지 뭐만 있다고? 공적 실행만 있다. 공적. 알았죠? 공적. 무슨 말이겠죠? 이 둘 중 하나로 뭐 한다? 선택해. 선택. 누가 선택하죠? 채무자가 선택한다? 채권자가 선택한다? 항상요 양도 담보권자 채권자가 선택해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3년에 4년 전에 채무자가 선택한다. 어떤 놈이 냈는지 알겠죠? 그렇게 살 거예요, 걔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무슨 법을 할 때 이게 틀리게끔 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단어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는 단어를 바꿔버리면 그것은 정말 그 문제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 뭐 사람을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감이죠, 걔는. 알겠죠? 지금 걷다가 넘어져가지고요, 지금요, 깁스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채권자의 선택.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채무자가 해야 돼? 채권자가 해야 돼? 채권자가 해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가운데가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발견을 못 하죠. 알겠죠? 선생님들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쑥 읽었는데 답이 없어. 왜 없지? 읽어보면 권하고 무가 바뀌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아무튼 우리 법조문은 가등기 담보권자, 누구다? 채권자의 선택.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라면 저당권을,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봐. 언제부터 저당권을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봐? 경매 신청 시다? 가등기 담보 설정 시다? 가등기 담보 설정할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 경매를 청구할 때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경매를 청구할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버리면 내가
가등기담보는 1월 1일 날 했는데 경매는 10월 1일 날 경매했어. 오늘부터 저당권을 봐버리면 그럼 나는 순위가 꼴찌가 돼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 청구 시간이고 언제부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설정 시에. 알겠죠? 설정 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 저당권은 뭐가 있어? 저당권은 우선 변제 물상대가 있죠? 그래서 가등기담보도 우선 변제 물상대가 있어. 가등기담보는요? 가등기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죠? 자, 말소 기준 권리 5가지.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등기 담보.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면 언제나 소멸해. 언제나 소멸한다고 했어. 자, 문제.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돼 있는데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배당을 다 못 받았어. 배당을 다 못 받았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왜요? 언제나 소멸한다고 그랬죠? 언제 말소 기준 권리 언제나 소멸한다니까요. 안 들었어요? 언제나 소멸한다니까.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항상 속이려고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되면 피담보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오, 돈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는 필요 없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등기 담보는 언제나 소멸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등기인지 아닌지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요. 가등기 담보인지 순위번적 가등기인지 이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 야,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돈 빌려줬대. 가등기 담보.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증여했대. 증여받고 가등기 했대. 순위 보전처.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담보 가등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매가 들어오면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어떻게 됐느냐?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느냐? 위에. 소멸하지 않는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을 해.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위고 밑이고 필요 없이 무조건 다 뭐를 해? 소멸을 해. 알죠?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을 해.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소멸하잖아. 후순위는 소멸을 해. 이해되셨죠 지금?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나 소멸을 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봐서 우선 변제권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우선 변제권을 주려면 돈을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담보 가등기권자는 채권 신고를 해야 돼. 채권 신고. 뭐라고 나왔냐 우리 법조문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입니다. 자, 변제기 후 청산금을 누구? 채무자 등한테 통지하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을 단축할 수는 있다 없다? 단축할 수는 있죠. 짧게 할 수는 큰일 나. 알겠죠? 전투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도달하고 그다음에 그마다 기간이 2개월 확인하죠. 그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는 무슨 등기라고? 본등기를 하고 양도담보는 즉시로. 왜?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되어 있으니까. 도달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 그럼 후순위는 언제? 청산 기간 내 또 변제기. 이게 잘 안 나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오더라고. 다 알겠죠? 변제기. 그거 참 신기해. 변제기 전이라도 뭐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해. 경매가 들어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본등기를 할 수? 이게 청산 절차라고 그래. 청산 절차.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럼 봐봐. 2개월 기간까지는 강행 규정이죠? 2개월이 지나면 2개월. 청산 기간 후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그래서 특약, 오케이 합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알겠죠? 지나면. 그런데 청산 기간 안에는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큰일 나. 청산 기간은 무조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봐봐.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야 돼. 거치지 않으면 유효 무효? 무효인데 다시 거쳤어. 그러면 유효.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다시 거치면 유효. 자, 여기 봐봐. 변제기 전 그러면 안 돼. 안 돼. 청산금은 뭐죠? 주관적 평가를 해. 주관적 평가를 하고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뭐더라도 미달돼도 괜찮아. 미달해도 괜찮아.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아주 중요해. 청산금이 없어. 그래도 뭐를 해야 돼? 통지해야 돼. 청산금 통지를 했어. 다툴 수 없어. 항상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 채무자 등은 누구 채무자 등이다? 누구? 아무튼요. 채무자 등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채무자 등은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하고 담보가 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라고 그래.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저걸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돼, 안 돼? 청산금 통지하지 않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2개월 전에 하면 돼, 안 돼?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하면 돼, 안 돼? 그냥 본 늦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럼 가등기담보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잠깐 가등기담보. 한 문제 맞추라고 한 장밖에 없죠? 자요, 자 1조. 차용물에 반한 인생 있나요? 여러분 보니까요 실력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점수, 이 실력은 이미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3일 남았나요? 절대로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10분 더 보려다가 아파버리면 여러분요 3일이 깨질 수 있어. 아주 큰일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일찍 자야 돼. 착한 어린이에요. 알겠죠? 일찍 자야 돼. 알겠죠? 차라리 일찍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자. 아침에 일어나게. 알겠죠? 차라리 물을 있잖아요. 1리터를 마시고 자라고. 알겠죠? 아침에 차라리 빨리 깨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제1조. 이 법은 차용물에 반한이야. 알겠죠? 이걸 말한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예약 당시 가액이 초과해야 돼. 초과. 맨 끝에. 돈 빌린 돈보다 물건값이 더 커야 돼. 초과. 미달하면 돼, 안 돼? 안 돼. 미달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담보 목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알겠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고 쓰냐면 물권을 이전했다. 물권 이전. 이렇게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권을 이전했다. 그걸 양도담보라고 그래.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뭐냐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맞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담보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동시행 말이 안 나와. 가등기 담보하고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하고 가등기 담보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담보 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것은 절대로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 목적인 담보권이 설정되는데 매매야. 매매는 뭐다? 동시행이야. 담보 목적 동시행이 아니에요. 담보란 말이 나왔는데 매매가 나왔어. 그럼 동시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오케이. 그럼 여기 어차피 한 장씩이니까 이거 봐봐. 옆에 실명법 봐봐. 실명법. 같이 옆에다 펴. 나란히. 알겠죠?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펴란 말이죠. 폈어요? 자, 실명법 폈어? 실명법 제2조로 봐.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2조에요. 제2로 좀 이따 보고 제2 위에서 2조에 1회 1호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봐봐. 다음 강목의 경우는 강목 아니에요. 빠따치는 강목. 강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줄과 이퀄 명의 신탁 약정 X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명의 신탁 약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퀄 언제나 유효 이 말이 언제나 유효 이퀄 실명법 적용 X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냥 지금 여기 몇 개? 1, 2, 3, 4 가나다. 4 아니네. 1, 2, 3 가나다. 가목, 나목, 다목 이 세 가지는 명의시탁이 아니에요. 언제나 유효해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실명법이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적용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뭐가 있어? 1, 2, 3 가나다. 가가 뭐라고 했어? 가가 아니야. 가니까 가한테 가 어디 갔나 물어보면 가가 그 가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 돼 있죠. 채무의 변제를 담보 가등기였죠.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뭐라 나왔죠?
물권의 이전.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가등기 담보에서 뭐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니까 물권의 이전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양도담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유효다 무효다. 왜? 가등기 담보에서 아까 우리 인정하고 있잖아요. 법에서 인정하니까 유효한 거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명시탁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말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다. 가등기 담보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양도담보. 이것은 명시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가담법이 적용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를 더 봐. 구분 소유적 공유 나왔죠? 특정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상호 명시탁이에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다? 신탁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금법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것이 여러분요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와. 실명법이 명시탁이 아닌 것,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언제나 유효인 것, 유효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따로따로 봐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양도담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가등기 담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명법에서는 물권을 이전했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놈이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머리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다른 머리가 각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치 가담법 정의. 가담법 정의. 가담법은요 뭐냐면 대물 반환 1호 봐봐. 1호 맨 끝에 봐봐. 환매, 양도담보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담법은. 자, 그 정도 보고 채무자 등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채무자와 물상보증하고 제3자, 제3취득자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채무자 등 이렇게. 알겠죠? 자, 5번 후순위는요. 담보가 등기 후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이 사람만 후순위라고 그래. 자, 3조 봐봐. 여기. 3조 한번 봐봐. 여기. 3조요. 언제? 변제기 후. 언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그렇게 돼 있죠? 저기 읽어 이제. 변제기 후. 전 안 돼. 3조 청산금 평가액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달한 다음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면 여기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알겠죠? 청산금이 없을 때는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4조 이제 올 거야. 4조는요. 채권자는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채권액 동그라미 후순위 제외. 후순위 채권은 제외해. 그래서 모든 채권 그러면 안 돼. 후순위 것은 제외한다고. 모든 채권 안 된다고. 알겠죠?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후순위 거는 뺀다고. 청산금 정할 때 누구 것만 포함한다고? 선순위만 포함한다고. 그래서 뺀 금액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그 채권에게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고 돼 있네. 그럼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 등기 뭐라고 그래? 양도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여기 이제 나오죠?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 청산금을 지급하면 바로 그냥 소유권이 취득해. 왜? 이미 뭐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만 되어 있죠?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청산금의 지급 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우리가요 가등기 동시이행이란 말은 전세권 있죠. 전세권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적용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여기 봐봐. 가등기는 여러분 뭐라 했죠? 채권은 담보. 그럼 절대로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동시이행이 딱 하나가 있다. 뭐다? 청산 절차가 끝나. 청산 절차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청산금 줘야 되고, 한 사람 청산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해줘야 돼? 본등기 하면서 물건 인도해야 되겠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청산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그 다음에 본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산금 채무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다 써봐. 3번 앞에다가 청산 절차 종료 시, 청산 절차 종료 시. 이때는 청산금 지급 그것은 동시행이에요.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지급은 동시행이라고. 채권을 담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청산금 지급이라는 것은 이미 청산 절차가 끝났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아까 말했죠. 4번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퀄 임의규정. 지난 후는 임의규정과 좀 특약할 수 있어. 알겠죠? 자, 후순위는요 언제까지 권리 행사한다?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 6조는요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죠. 그럼 봐봐.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누구한테요? 후순위한테 통지하라고 그랬죠? 그걸 얘기해.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 점. 자, 청산기간 7조는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7조 여러분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청산기간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근데 지금 청산기간은 지났어? 지나지 않았어? 안 지났죠? 전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 전. 그러니까 또 녹두전 해가지고 막걸리 생각하지 말고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기간 지나기 전 했죠? 명 그때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구조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겠죠? 통지한 청산금은 말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런 법정이상권 나오죠. 법정이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 그런데 어디다 가등기했어. 돈 빌려주고. 그리고 본등기 해가지고 달라져. 그럼 뭐다? 법정지상권. 알겠죠? 있다. 자, 채무자 등 말소 청구.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요, 팔면은 몇 년 안에? 몇 년? 10년. 알겠죠? 10년. 그 다음에 아니, 누구? 선의의 제3자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산금 채권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제3자에게 배에서 지급하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변제기를 지난 후 몇 년? 10년.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10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채권자가 양도담보에서는 채권자 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놈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제3자한테 처분했어. 근데 제3자가 선이야.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려. 그러면 갑은 제3자한테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11조는 사실은요 맨 끝에 하나 보면 되고 12조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 담보 가등기 권리자 줄고 제1항에 그다 써 채권자가 선택해. 여기 우리 시험에 채무자가 선택한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뭐라 한다? 귀속청산.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 그러면 큰일 나. 두 번째 줄 경매. 그것을 처분청산 공적 실행. 처분청산 공적 실행 이렇게. 됐죠? 할 수 있다. 2항 변환하고 2항. 이런 보면 봐봐. 가등기 담보할 때 보면 뭐가 꼭 나오냐면 저당권자가 꼭 나올 거예요. 저당권자가 꼭 나와. 그럼 나오면 뭐가 된다? 걔는 후순이야. 저당권자 말이 뭐 사례 문제 하면서 뭐 저거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야기해주고 등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자한테 또 돈 빌려주고 저당해보자고 이렇게 나오죠. 저당권자가 나왔단 말은 무조건 후순이란 말이고 그럼 무조건 이게 지문이 나와. 청산기간 내. 알겠죠?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꼭 나온다고. 아까 후순이야. 누가 후순이라고 그랬어? 노 물상대는 채무자 등이에요. 후순이. 가등기 담보가 있는데 지상권자? 아니야. 여러분요 이제 막판 되니까요 무조건 막 지르고 버는가 봐요. 알겠죠? 아니에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근데 다시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오지 않고 전세권자 아니면 저당권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저당권자가 가등기 담보에 나왔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누구다? 후순이다. 걔가 나오면 무조건 이 말이 나와. 알겠죠?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경매가 있으면 더 이상 무슨 등기를 하지 못한다? 번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14조예요. 14조 한번 봐봐. 경매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에 경매가 신청된다. 그럼 번등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15조 봐봐. 경매가 되면은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뭐 한다? 찌그러진다. 이렇게. 자, 13조 봐봐. 아까 우리 13조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되면은 뭐가 됐어?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을 본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저당권을 본다고? 가등기가 설정된 때부터.
가등기가 설정됐다. 거기 나와 있네. 알겠죠? 그 다음에 16조요. 16조를 뭐 한번 보시면 되고 16조 2항만 봐. 2항만.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뭐를 할 때 뭐를? 채권 신고. 아까 얘기했죠? 채권 신고한 경우만 배당을 받아. 채권 신고 안 하면 배당 못 받아. 채권 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조. 아까 내가 얘기했어. 등기 등록해야 된다고. 그런데 질권,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하죠? 그래도 가담법 적용 안 돼. 제외라고 돼 있죠? 민법이 적용돼. 민법. 질권, 전세권, 저당권은 민법이 적용돼.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 적용 안 돼. 알겠죠? 다시 이제 거꾸로 읽어. 18조. 민법, 질권, 전세권, 저당권은 안 돼. 알겠죠? 자, 16조에는요. 16조 제2항은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 그 말이 중요해. 그래야 뭐를 받아? 배당을 받아. 담보권은 무조건 소멸을 해. 경미되면 무조건 소멸을 해. 그 다음에 14조는요. 14조는 본등기를 못해. 어느 경우? 경매가 있으면. 자, 우선 변제를 받을 때 저당권 뭐죠? 가등담보는 저당권을 보죠? 언제부터 저당권을 본다? 경매 신청 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가등담보 설정 시. 자, 12조. 경매 청구로 누가 선택을 해? 누가? 권리자. 오케이. 채권자, 담보권자, 권리자가 선택해. 경매를 하든지, 그 다음에 담보권을 실행하든지, 귀속청산을 하든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선택해. 더 중요한 것은 후순위. 후순위는 뭐? 청산기간 내. 후순위가 누구라고? 전세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1조.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딱 하나, 맨 끝에. 만약에 채권자가 제3자한테 처분해. 그럼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선의일 때. 한 번 청산금 통지하면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기금 없으면 통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 5조. 4조. 3조하고 4조요. 3조, 4조 이거죠?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는 본등기라고 양도담보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은 뭐냐?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것이다. 알겠죠? 이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선순위 것은 포함하지만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가등담보에서는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가등기 담보가 법정시장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법정시장권이 있으려면 가등기 담보를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만약에 땅에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을 하고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행이다. 동시행이란 말이 나오려면 언제다? 청산 절차. 청산금 어쩌고.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이죠. 근데 동시행이 아닌 것이 있어. 채권을 담보. 알겠죠? 담보. 그랬을 때는 변제하고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양도담보권자다, 설정자다? 설정자가 소유자. 설정자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한다. 언제까지? 청산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그 다음에 과실 수주권 누구한테 가져간다? 채권자 이렇게. 우선 알겠죠? 채권자 이렇게. 이것을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자, 실명권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실명권 나와 있죠?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봐봐. 뭐라 나왔죠? 실명권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동그라미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돼. 여러분요, 여기 봐봐. 저당권은 명시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이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잖아요. 부동산 실명법은 등기해야 되니까,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은 안 되죠. 등록은 준부동산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것도 명시하게 돼. 저당권도 명시하게 된다고. 이러면 그렇게 명시상 안 해요? 전세할 때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요, 누가요,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전세로 이사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한테 야, 너 앞으로 좀 전세권 등기 좀 하자. 해, 안 해요? 하잖아요. 명의상 하죠. 주인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전세권 설정하고 등기할 건데 돈은 꼭 나한테 줘야 된다고. 또 이면계약서 또 쓰죠 또. 알겠죠? 그게 바로 전세권에 대해서 명의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정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이죠. 알죠? 대내적. 대내적은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가 소유자다? 실권리자.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신탁자가 물건, 소유권을 보유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뭐예요? 아, 명의신탁에서는 항상 신탁자와 수탁자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럴 수 있죠. 그에 관한 등기. 뭐를 포함해? 가등기도 명의신탁에 들어간다.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들어가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간다? 가등기한 경우도 들어간다. 좀 이해되셨나요? 아니죠? 가등기도 들어간다고. 가등기한 것도 명의상으로 본다고. 왜요? 나중에 어차피 무슨 등기 할 거니까. 본등기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은 명의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물권을 이전하면 양도담보, 신탁법상 신탁자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명의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명의수탁자가 뭐죠? 이런 봐봐. 우리 명의수탁자는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자주인가 타주인가 한번 봐봐. 알겠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왜? 잠깐만. 급해. 잠깐. 알겠죠? 잠깐만 기다려야 돼. 어디 계속 기다릴까? 그냥 할까? 그냥 해? 오케이. 자요. 내가 보면 우리가 명의수탁자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자를 명의수탁자라고 그래. 명의신탁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 그걸 수탁자니에요. 그 수탁자를 뭐란다? 타주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면 시험에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다. 그게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점유? 타주점유가 된다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조 보면 누구는지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요. 자, 4조 1항 봐봐요. 명상 약정 무효 써. 무효. 효력 규정. 그건 효력 규정이에요. 시험에서요.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 할 때 시험에 나와. 자, 두 번째. 써.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뭐 써. 자기 분방하게.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자유 의사대로 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고 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명상약정. 여기 봐봐. 명상약정 유효 무효? 물권 변동. 제3자는 뭘 보면 하고? 이게 딱 3대 요건이야. 여기가 갑의 신탁자. 의리여 수탁자. 그 다음에 이거 병은요 제3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지금 유효하고 무효라고? 무효니까 해지가 된다고 안 된다고? 해지가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해지 안 돼. 무효니까 유효할 때만 해지가 돼.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한번 봐봐. 명의신탁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람, 그럼 명의수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다? 4조 1항.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4조 2항, 4조 3항 이렇게 돼. 4조 1항 명상약정 무효이다. 4조 2항 명상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4조 3항 명상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제3자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아니 선약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날 쳐다보지 말고 법정을 보라고. 알겠죠? 법정 보면은요 선약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선이라는 말을 써야 돼. 아무 말 없이 그냥 제3자죠. 항상 아무 말 없이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뭘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런데요, 가운데 한번 봐봐. 가운데 첫 번째 2항이요. 첫 번째 끝에 다만 찾았어요? 거기다 써. 거기다가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봐. 여기를 보라고. 자, 지금부터 계약 명의신탁을 봐요. 이렇게 갑이요, 신탁자. 신탁자가요, 을이요, 수탁자. 수탁자가 이것을 매수인. 수탁자한테 매수되고요. 여기 병이죠? 병이요, 이 사람을 매도인이요. 이 매도인이 선일 때가 있고 악일 때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그리고 이 을한테요, 이 을한테 뭘 한다? 등기라죠, 등기. 이 사람 선이죠? 그럼 잘 봐. 이 사람이 선이고 유효이고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이 등기하면 이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유효가 돼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이 을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정인가? 저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선악 불문하고. 됐죠? 그러면요, 이 갑하고라고 명의상은,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되죠. 해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니까요, 여기서요,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를 청구를 못해.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대금을 청구하죠. 매매대금을 청구하죠.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금에 대해서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을만 소유자가 돼요. 언제나 을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병이 악기가 되죠. 악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이 을은 어때요? 이 을은요, 등기를 이전해 줘야 돼.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고요.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 이 병 소유자죠? 그래서 병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을한테 돈 주면서 등기 가져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정한테 처분했어.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면은, 그러면 이 병은요, 을한테 돈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결국 을이 정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병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자기는 뭐 했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손해가 없다. 만약 이것이 경매다,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경매가 되면 을은 뭐죠? 병이 뭘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무조건 을만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을만 소유자. 무조건 을만 소유자가 돼. 선악 불문하고. 이걸 계약 명의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자금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알겠죠? 이걸 계약 명의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계약 명의상을 보면 이제 어디를 보냐? 그 다만 썼어요? 거기 내가 아까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계약 명의상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읽어, 지금부터.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뭐라고 써놨어, 내가 지금? 매수인이라고 돼 있어, 매수인? 여기 봐봐.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이죠? 상대방 당사자, 병이죠, 병은요, 명의 신탁이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럼 뭐라 한다? 선이. 그래서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을이.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유효다. 이퀄 수탁자가 소유자, 이 말이에요. 수탁자가 소유자. 이해됐어요?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됐죠, 지금?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이걸 계약 명의신탁.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좀 그런데 여러분요, 중개사법에 나올 수 있어. 뭐가 있다? 과징금 봐봐. 부동산 가격 몇 회?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 그러면 문제는 과징금은 누구한테만 한다? 그래서 그냥 봐봐. 이렇게 100분의 30 이렇게 보지 말고, 과징금은 누구한테는 안 된다? 수탁자는 안 돼. 그것만 하면 돼. 과징금은 누가 안 돼? 수탁자 안 돼. 과징금은. 수탁자한테 안 된다고. 누구한테만 한다? 신탁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반한 채권자하고 실제 채무자. 알겠죠? 그러니까 신탁자한테는 과징금이 있지만 수탁자한테는 과징금이 없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을 분납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어. 알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강제이행이라는 건 뭐예요? 과징금 처벌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그러나 여전히 이 강제이행금에는
수탁자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다시 과징금을 처벌했어. 100분의 30의 법에 안 했어. 그런데 안 해. 그럴 때는 뭘 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처벌을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누구한테 한다? 과징금 대상자한테 하겠죠. 그러니까 과징금 대상자에 누구는 빠진다? 수탁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도 누구는 없다? 수탁자는 없다. 그 정도만 하면 돼. 벌칙 이러면 시험이 잘 나오죠. 벌칙 시험이 잘 나오죠. 5년 3년하고 2년 1년이죠. 아니 5년 2억 5년 2억하고 3년 1억 5년 2억 3년 1억 알죠? 5위에 5위는 누구다? 신탁자, 채권자, 실채무자 알겠죠? 그런데 수탁자는 몇 년이다? 3년 1억 3년 1억. 그런데 밑에 삭제라고 돼 있죠? 옛날에 교사범 방조범은 수탁자하고 똑같이 처벌했거든요. 교사범 방조법은 제외가 됐어. 이제요 명의상을 교사하거나 명의상하는 것을 방조하는 거죠. 우리 중개업자들이 이제 많이 할 수 있죠. 이런 것은요. 둘이요 남편이 아빠가 사가지고요 딸한테 맡긴다거나 형이요 동생한테 명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중개업자들도 옆에서 계약서 쓰니까 우리도 어떻게 계약서 써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이 중개업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난감하잖아요. 이게요 안 한다 하면 계약 깨지니까 수수료 못 받고. 그래도 이런 경우는 교사 방조범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우리 중개업자는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다시 몇 억? 신탁자는 얼마? 5억 2억. 수탁자는 3억 1억 3년 1억. 신탁자는 5년 2억 알죠? 5년 2억 이렇게. 그것만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중 봐봐. 종중하고 배우자죠. 종중하고 배우자 가는데요. 종중 배우자는 먼저 이렇게 먼저 법령상 제한의 회피, 강제병 멸탈. 그다음에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야 돼. 이때요 이런 것이 없으면 명의 신탁과 물권 변동은 유효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강제병을 면탈하는 목적으로 그럼 명의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명의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알겠죠? 이런 것이 없으면 명의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세 가지죠. 그럼 봐봐 여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기 을하고 있죠? 여기 신탁자죠? 신탁자고 수탁자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게 봐. 둘이가 부부야. 둘이가 부부. 그럼 명의상은 유효 무효? 유효죠? 유효니까 뭐 할 수 있어? 오케이.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유효니까. 그 다음에 이 을하고 이렇게 병 제3자 이렇게. 이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 여러분 앞에 좀 봐봐. 앞에 좀 앞에가 뭐라고 나왔어? 대내적으로 2조에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대내적으로는 언제나 대내기 뭐요? 갑하고 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유효고 무효고 필요 없어.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나와있잖아요. 여기 2조에 보면 대내적으로는 알겠죠?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이렇게 명의상이 무효일 때도 그렇다니까 유효도 그렇고 알겠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고 제3자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 을을 소유자로 봐. 자 이제 봐. 이 상태에서 이 제3자가 여기에 불법 점유하고 있어. 발로 차야 되겠죠. 엉덩이를 한번 쥐어 차야 되겠죠. 나가라고 엉덩이를 바로 직접적으로 쥐어 차는 것은 누가 차야 돼? 을은 직접 방해 제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갑은 신탁자는 소유자로 취급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바로 차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져야 돼. 수탁자를 대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소유자냐? 신탁자와 수탁자는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 수탁자와 제3자 간에는 수탁자가 소유자를 보고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 수탁자만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는 직접 방해 제거, 수탁자는 뭐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걸 뭐란다? 8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요. 제3자는 뭘 부문하고? 선악. 그런데 제3자가 적극가담. 유효 무효? 알겠죠? 적극가담은 무효가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요. 특별법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문제를 한번 잠 읽어보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요. 오셔가지고 그런데 일단 물권하고 물권법을 갓산 가시고 그래서 물권법을요 3시간에 걸쳐서 요약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제발 부탁인데 점수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공부해. 아니 다른 공부하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지금 우리 1차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권하고 채권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까지 물권 채권 한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남아 계시고 말 잘못했네. 말 잘못했어. 울거 그냥 가. 울거. 그냥 가시고 불가능했죠? 그래서 식사를요 하시고 2시 20분으로